안녕하세요. 닥터 알렉스 F입니다. 저는 수기치료사이자 응용운동학 전문가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바로 올바른 베개를 고르는 방법입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는 매일 6시간에서 9시간, 어떤 분들은 더 많이, 어떤 분들은 더 적게 잠을 잡니다.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자는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우리가 어떤 표면에서 자는지, 어떤 베개를 사용하는지, 어떤 매트리스를 쓰는지가 중요합니다. 오늘은 올바른 베개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? 많은 환자들이 잠을 자고 난 후에 목 통증, 허리 통증, 등 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옵니다. 보통 이런 경우는 잘못된 베개나 잘못된 매트리스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통증이 잠자는 동안에 생기는 것입니다. 이런 것들이 통증의 원인입니다. 자, 그럼 베개를 고를 때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점, 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베개가 올바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, 그것은 바로 베개의 크기입니다. 먼저 자신이 주로 어떤 자세로 잠을 자는지 파악해야 합니다. 옆으로 누워서 주무신다면 베개의 높이는 대략 귀에서 어깨까지의 거리와 비슷해야 합니다. 즉, 옆으로 누워 있을 때 머리가 이쪽으로 과도하게 처지면 안 됩니다. 예를 들어, 오른쪽으로 누웠을 때 베개가 너무 크면 머리가 반대쪽으로 과도하게 꺾이면 안 됩니다. 즉, 만약 여러분이 항상 옆으로 자는 경우 베개의 크기는 어깨 넓이와 거의 같아야 합니다. 옆으로 누웠을 때 머리가 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, 즉, 머리가 수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이것이 옆으로 자는 분들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점입니다. 여기서는 모든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옆으로 잘 때는 상관없습니다. 등을 대고 자는 분들에게는 여기서 모든 것이 더 복잡합니다. 여기서는 옆에서 봐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. 즉, 여기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구부정한지, 머리가 얼마나 앞으로 떨어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고 생리학적으로 올바른 목의 자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베개를 선택해야 합니다. 여러분이 등을 대고 누웠을 때 말이죠. 만약 베개가 너무 크면 머리가 더 앞으로 떨어지게 됩니다. 즉, 누워있을 때 목에 긴 신전근이 늘어나고 혈관과 신경이 눌리며 척추 관절에 잘못된 하중이 가해집니다. 만약 베개가 너무 작으면 머리가 뒤로 젖혀지게 됩니다. 이건 역시 척추뼈 자체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베개의 높이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. 즉, 흉추에서 후두부까지 그은 선의 차이를 메울 수 있는 두께여야 합니다. 베개는 이런 두께를 가져야 합니다. 이렇게 베개를 맞추면 아마도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. 잠에서 깬 후에는 더 좋은 컨디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아침에 일어난 후에 통증을 느꼈다면 대부분 그 통증은 목에서 시작됩니다. 아침에 목 통증이나 두통이 자주 나타납니다. 이 통증들은 잘못된 베개 높이 선택과 관련이 있습니다. 그렇다면 옆으로만 자는 사람이나 아니면 등으로만 자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등으로도 자고 옆으로도 자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럴 땐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베개가 필요합니다. 하지만 이렇게 높이가 다른 정형외 과용 베개처럼 특별한 베개들도 있습니다. 이 베개는 등을 대고 누울 때 쓸 수 있습니다. 베개는 등을 대고 누울 땐 작은 부분, 옆으로 누울 땐 큰 부분을 사용합니다. 정형외과 베개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소재에 주목합니다. 어떤 소재로 만들어졌는지, 그리고 그 소재가 몸의 형태를 잘 유지해 주는지에 관심을 가집니다.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
많은 환자들이 이런 베개를 사용할 때 높이를 제대로 맞추지 않고 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그들은 점점 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. 두통이 생기고 목에 통증이 생깁니다. 그런데도 왜인지 계속 그 베개를 사용합니다. 그들은 그 베개가 정형외과용이니까 처음부터 자신에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. 정형외과용 베개라도 높이를 꼭 본인에게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. 그래야 본인의 신체 비율에 맞을 수 있습니다. 재질에 관해서는 알레르기가 있다면 저자극성 소재를 선택해야 합니다. материалы. Вот. 즉, 제 경험상 정형외과용 베개가 일반 베개에 비해 특별한 장점이 있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. 정형외과용 베개를 사용하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. 정형외과용 매트리스는 다릅니다. 그 부분은 훨씬 더 명확합니다. 하지만 그 경우에도 체중에 따라 매트리스의 경도를 선택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 부인과 같은 매트리스에서 잠을 자면 한 사람은 편하지만 다른 사람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두 분의 체중이 다르기 때문에 매트리스의 경도가 다르게 느껴집니다. 즉, 체중이 많을수록 매트리스의 경도가 더 단단하게 느껴집니다. 자,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. 베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재질에 알레르기만 없다면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지가 아닙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베개의 크기입니다. 베개의 크기에 맞게 올바르게 베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우리는 아직 엎드려서 잘 때 어떤 크기의 베개가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. 그렇죠? 여기서는 가장 작은 크기의 베개가 필요합니다. 즉, 엎드려서 자거나 옆으로 잘 때, 그리고 베개가 크면 안 됩니다. 게다가 이런 자세에서는 척추 동맥이 눌릴 수 있는데 대부분 그렇죠. 그러니까 베개로 인해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 또 동시에 목신경총이 눌릴 수 있어서 손이 저릴 수도 있습니다. 보통 이런 현상은 목 부위가 눌릴 때나 소흉근 부위가 눌릴 때 발생합니다. 그러니 한번 시도해 보시고 바꿔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베개를 찾아서 그것이 목 상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 보세요. 특히 아침에 머리가 아프거나 아침에 목이 아픈 분들은 꼭 이렇게 해보셔야 합니다. 즉, 모든 것을 제대로 하면 이런 통증이 사라질 것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. 제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 척추와 관절 건강에 관한 더 흥미로운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모두 안녕히 계세요.